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참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정말 지내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한 주간의 투자를 하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장을 좀 복귀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서의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석해 보셔야죠. 손실 걱정 조금 더 덜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좀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쇼미더스탁과 함께 여러분들 그 노하우와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요.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궁금증, 공부에 대한 또 목마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브리핑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오늘도 양시장이 더욱더 좀 밀려내려가는 움직임들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외국인 또 기관에서 특히나 또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1%대로 하락, 코스닥 역시도 867포인트 지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이은 하락세에는 역시나 또 긍정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용했던 게 삼성전자의 공시, 잠정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큰 타격으로 주어진 건데요. 살펴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는 95.7% 급감하면서 6천억 원가량 잠정 실적이 좀 집계가 됐습니다. 살펴보시면 표로 가시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대비로 살펴보시면 지금 2023년 2분기가 굉장히 현저히 낮았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맞이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오늘 6만 원 선을 또 다시 한번 털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시장에서도 하방 압력이 더욱더 짙어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감산 효과는 본격적으로 기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조금 더 3분기, 4분기 실적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특징주 보셨다면 시간의 특징주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레드 어제도 또 말씀드렸는데 메타 제국의 스레드 초반 좀 흥행을 이어가는 걸까요? 어제 이어서 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들썩들썩합니다. 상한가를 보여줬던 EM넷 살펴보시죠. 9%대로 급등하는 강세 움직임을 연출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 첫날에는 3천만 명의 가입자를 유입시키면서 관련주인 EM넷 이 급등을 한 거고요. 모비데이즈 역시나 5%, 한국정보인증도 4%대로 오늘 관련주가 부각받았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요, 종속기업인 와이즈버즈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쏠려 있는 건데요. 최근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와이즈버즈의 지분율이 30.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런 스레드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잠시 뒤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브리핑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모시고 또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백승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저랑 이렇게 맞춰보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름표에 보니까 100점 백승,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백승화 이렇게 또 서 있는데 이름 따라서 정말로 앞으로의 시장도 좀 100점 백승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참 시장 상황이 좋으면 저도 이렇게 100점 백승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올랐었죠. 그런데 지수가 올랐던 시장과 지금의 또 흐름이 다릅니다.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어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원래 12월, 작년 이제 12월에 나올 때는 5.25가 금리 상단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5.25를 넘어서는 7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어요. 확실시 되면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을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정해지면 괜찮을 거다라고 네. 또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승아 대표님께서 픽했던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지 기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티난다 불티나. 정말 차가 이렇게도 잘 팔리는 걸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역대급 실적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양사 상반기 판매가 2자릿수나 증가했다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실적이 원래 우리나라의 1위 기업하면 뭐겠습니까? 말씀해 주셨겠지만 삼성전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꺾였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제 22년도를 지나면서 계속 꺾였고 1분기, 2분기 99%, 뭐 95% 뭐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적인데 자동차 업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또 이제 대장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3월, 4월 달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공략을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실적을 끌고 가면서 낙수 효과로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예, 이제 전에 이제 22년도의 주가 흐름이 여기까지가 이제 1월인데 계속해서 하락하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게 1년 내내 지금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5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약 4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락폭을 비교하면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현대차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차의 실적 이제 차트잖아요. 현대차의 네, 차트. 이거 현대차의 차트인데 주가에 대한 부분이 15만 원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1월부터 2월, 3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제 자동차와 완성차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현대차 이제 2분기 역대 실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와, 있는데 네. 지금 매출액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을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20년도부터 실적인데 이제 23년도는 점차적으로 느네요. 네, 예상치거든요. 네. 예상치고 20년도에는 이제 100조, 117조, 와. 이제 142조. 계속해서 15% 이상 성장하는 매출액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2조에서 6조,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뛰는 거죠. 그러네요. 3배 가까이 뛰고 다시 한번 50% 가까운 성장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10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야.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10조를 낸 적이 없어요. 네. 연간 영업이익 10조를 낸 적이 없던 현대차가 이번에 13조 기대감을 갖게 되는 내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역대 초고가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네.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EPS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네. 주가에 대한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에 대한 수익 비율도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는 늘지 않고 있는데 늘지 않죠. 실적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와. EPS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PER 37.33일 때는 이제 고평가였다고 거품이 낀 주가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완전 저평가되고 저평가 있네요. 상태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산업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클러스터로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산업 직분이 있고 50종목, 60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저렇게 영업이익, 매출액 점차적으로 늘 거라는 또 예상 빨간색도 보이는데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실적이 올라갈까요? 이렇게 되면 그 낙수 효과를 받는 관련주들도 궁금한데 주도 섹터 어떤 걸로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 대표주가 이제 자동차이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네. 실적이 많이 늘어난다. 현대차의 차가 많이 팔리면 결국 1차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 혼자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벤더를 차를 만들기 이뤄서. 때문에 네, 벤더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쵸. 부분이 있다. 이제 주도차,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품주들, 주도주 섹터 테마는 자동차 부품주를 볼 수 있겠고요. 유망주로 제가 가져온 것은 임팩이라는 종목인데 임팩이라는 종목이 아직 좀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덜 올랐다. 더 오를 자리가 많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임팩도. 그런 네. 건가요? 근데 주가가 올랐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차트 볼게요. 거는 네, 이런 바닥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르고 나서 흐름을 만들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에서 매매를 했을 때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건데 네. 현대차의 큰 흐름과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네. 22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오던 내려왔다가. 흐름에다가 이제 23년도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그리고?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고가를 돌파하면서 14,000원까지도 만들어주는 근데 모습이 이게 있었다. 지금도 저평가다.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차트 보면 무섭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니 왜 이렇게 유망주로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품 섹터 안에서의 또 임팩트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나머지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히든 공략주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히든 공략주의 힌트 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앞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힌트를.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위주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나는 자동차 부품주로 가겠다.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네. 항상 시장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전략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쵸.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종목들이 다들 좋아 보이는 게 없는 시장 속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대장의 품이 지금 이제 안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부품주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제 대장의 품에 안긴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 종목들이 보면은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갈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움직이는 부분이 없고 계속해서 가라앉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들도 없고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좀 이제 사실 매상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의 품에 안긴 자동차 부품주들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정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돼요. 네모난 QR코드 카메라 기능 갖다 대주시면 바로 나올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2216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커피 쿠폰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받을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다가 문의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종목 상담까지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승화 대표님 하면은 사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방송 끝나고 또 밤 9시에 또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을 때는 좀 듣기 네. 싫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네, 안 좋을 객관적으로 때는 안 얘기도 좋다고 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굉장히 네. 또 시장이 많이 확장되어 있었고 그 돈이 많이 풀렸던 시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긴축의 길이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중순 이후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들이고 수급도 붙지 않고 있어요. 외국이나 기관인들도 계속 매도 베팅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지수 흐름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은 뭐 300개, 500개 남짓으로 적게 나오는데 하락 종목은 1,500개에서 1,800개 가량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매할 종목들이 없고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축되는 증시 속에서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현금을 확보할 때도 있어야 되고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긴축의 길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증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에 대해서 저희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당장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듣고
따라하시다 보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때는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돈을 벌기만 할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거에 맞게끔 자산을 지키는 매매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건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 또 백승호 대표님의 이야기가 쓰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좋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축되는 증시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는 대응해 봐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요. 호텔 검색창에 슈팅스타 또 검색해 주시면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목 고민 많으시죠?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 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고요? 자동차 부품단이 오늘 히든 공략주인데 종목을 알 것 같다고요? 뭐든 환영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외쳐주시고요. 아니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남겨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내모으는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2216 입장해 주시면 돼요. 참여 코드 번호 2216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을 맞추시거나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잡채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는 국민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 8만 원대고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지금 막 6만 원대로 털썩 내려갔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감산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희망을 안고 홀딩 전략을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기가 좀 잘 어쩔 부럽기는 수 해요. 없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우리 네. 천만 주식 개미들이 다들 분노하고 일어나는 내용이기 가만히 있지 때문에. 않겠어. 네, 그런 하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 속이 아니고 맞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어진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건 다 이미 예상되어 네네. 있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실적이 있었잖아요. 안 좋게 나올 거는 다 네. 알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1분기에 실적을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2분기에도 좋게 나올기가 어렵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반기에 좋을 거다. 이런 하반기. 기대감을 그래요.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지금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웬만하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정리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쪽으로 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어느 또 본전이 오면은 그때는 좀 다른 주도주 쪽으로 보시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잡채님. 그러면 이어서 다음에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라니 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22,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라고 우리 불금이님은 이렇게 인증샷도 남겨주셨는데 더 멋있게 나중에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까요? 비중 어떻게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제가 네. 이제 6월달 초쯤에 한번 공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죠. 종목이라서, 예, 네네네. 그래서 더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데 이제 매수가에 대한 부분 네.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22,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높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17,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조금 한 번에 2만 원대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 영역이다 그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주요 라인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16,8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 주요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래로 꺾였을 때는 사실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이 또 웬만한 종목들 다 떨어지거든요. 지수가 꺾이면 대다수 종목들이 메인 테마가 아닌 경우에 그냥 지수의 흐름에 휩쓸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 인지하고 보시고 이 정도 이하에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 뭐 좀 시간이 장기간에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네네. 인지를 하시고 2만 원대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돌파되기가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22,000원에 매수하셨다면 2만 원일 때 이제 10% 정도 손실이신 거잖아요. 10% 정도 손실 보시더라도 비중이라도 줄여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면 이 그쵸, 종목 하나에 50% 면. 따라서 이제 완전히 계좌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비중을 적어도 뭐 30%, 20%대로 줄여가시는 거 2만 원대 올라올 때는 좀 매도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사실 고가 구간에서 사느냐, 저가 구간에서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종목이 메인 테마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시장이 꺾이는 시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는 건 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종목 산업 특성상 무겁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오기 어렵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된다. 지수가 꺾일 때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이제 백화점 계좌라고 하죠. 네. 여러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를 저는 이제 권유드리지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비중이라도 2만 원대 올라오시면 줄여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전략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필명을 보면은 진짜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5,530원에 비중을 좀 안 적어주셨어요. 잘하자님 혹시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 비중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랑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형님 따라 아우 간다고. 근데 지금 소실권에 좀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뭐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들고 봐볼까요? 네, SAP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공략 추천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네. 종목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그쵸, 근데 그쵸. 종목들이 3월달 중순에 언급을 드려서 단기간에 수익을 냈던 구간들도 있었어요. 이제 4,700원대 공략을 해서 6,000원대 매도 자리를 한번 봤었던 자리고 지금 5,000원대 중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한 구간에서 지금 꺾여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이제 6월 30일 이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좀 꺾이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인데 비중이 한 비중은 15%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가져가자. 할게요. 네, 웬만하면은 이 업종들이 반도체 업종들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 이제 한 3-4달 동안에 주가가 행보했던 구간을 살펴보면 금융투자나 투신, 연기금 등에서 굉장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 구간에 동기간 이제 4월 달부터 보면은 5,800원에서 5,000원대 이 구간의 주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주가의 탄력 자체가 17% 정도 돼요. 5,000원에서 5,800원이면 17%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는 17%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아직 빠져나간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 수급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웬만하면 매수가 이상, 오늘 5,7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자 15% 비중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분의 필명은 기분 좋아요. 신남이라고 하는 신단님의 사연입니다. MBT요 7,050원의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자, NBT가 신나기 위해서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근데 MBT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너무 신나나 좋은 봐요. 종목이죠. 네, 너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매수 가격은 또 좋지가 못해서 맞아요. 제가 또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손절할 때는 손절도 했다가 맞아요. 다시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MBT 같은 경우는 7,000원대 매수했다고 했을 때 뭐 5%, 10% 정도로 6,3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5,000원대 초반에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손절에 대한 부분을 너무 꺼려하기만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은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도 역시 기관 투자자들, 이제 사모펀드나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 베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아마 8,000원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또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매수가 이상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 올라올 건데 8,000원 구간부터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이어지는 마모님의 사연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실시간 종목선화 많이 올라오네요. 대한전선입니다. 18,898원에 10% 비중. 댓글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자, 우리 댓글도 한번 달아주셔야겠네요. 마모님, 사랑의 하트를 저희가 보내면서 진단해드릴게요. 대한전선 참 소외되기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나 소외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언제쯤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좀 전략 잡아서 좀 기쁨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네옴시티 테마 받을 때 의미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주가를 딱 이제 봤는데 제가 이게 네. 어떤 테마일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네. 네옴시티 때 많이 그때, 올랐었지. 그때. 네, 그때 매매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주가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빈살만이 방한을 하고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막 굉장히 방한하고. 뜨거웠죠. 네, 그때는 네. 이제 네옴시티가 대장이었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과 산업 자체가 올라가는 아예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제가 이제 섹터가 올라가는 거랑 테마가 올라가는 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근데 방금 최근에 언급드렸던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던가 이런 네옴시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체화되고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구체화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13,000원부터 2만 원대까지 이렇게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제 네옴시티가 끝나고 나서 빈살만 방한 끝나고 네. 나서 재료 소멸로에서 완전히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17,000원대까지 올라와 주긴 했는데 매수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름대 아래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목균형표 한번 추가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름대 아래 구간에 있으면 주식시장에 또 무서운 말이 있죠. 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정말 시장이 또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가져가면 손실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웬만하면 물타기도 저는 권유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17,000원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웬만하면 좀 그때 무리 주셨으면 그냥 빠르게 좀 손절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매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되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AS 해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또 노란 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지금 렌즈 QR코드 스캔해서 2216 누르고 들어오셨다. 백승환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증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니까요. 어떤 또 종목일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추첨 통해 10분 커피 쿠폰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은 주식님 의 사연이에요. C큐브입니다. 8,800원에 비중 한 10% 정도. 진단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 봐드려야죠. 저희가 진단도.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오늘 또 특이하게 특별하게 또 이슈들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신소재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 이런 거 뭐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요? 일단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재미있는 구간은 아니기는 해요. 네네. 당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역들에서는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입절에 대한 부분은 부푼 꿈을 안고 접근을 하지만 손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다 보니까 매도 자리를 놓치게 되면 또 이렇게 손실 구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크게 뭐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7,500원 정도가 맥점이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7,500원도 사실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도 손실 구간이고 지금 10% 정도 오른다고 해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물타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구간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10% 이상 양봉 한 번만 나와도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아닌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긴축 장세 속에서는 대응해야 되는 매매 전략이 다르다. 우리가 백화점 계좌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2년도에 그 손절 시점 놓쳐가지고 백화점 계좌 되셨던 분들 다 계좌 사실 큰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22년도에 지수가 3,0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불안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보신다면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한번 튀는 자리는 있을 거예요. 그때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 정도 반등 많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빠질 때는 어느 정도 좀 워워 할 수 있는 나만의 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디어 프로도님 서남입니다. 4,686원에 40% 비중. 추세가 다시 꺾이는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셔서 만나보겠습니다. 추세가 정말 다시 또 꺾인다. 꺾인 건 알았는데 또 꺾인다. 이러면은 참 마음이 이만저만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왜 또 꺾이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비중도 40%라고 하면 물타기를 해서 아마 저 그나마 좀 가격이지 내려간 거나. 않을까 또 네, 우려감이 네, 드는 부분이 네.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물타기를 하는 거는 손실 비율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손실 금액은 더 커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는 일단 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중을 30% 40% 실어가는 거를 권유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주가를 봤을 때 5,100원부터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던 흐름이고 22년도 내내 그리고 23년도 내에서 좀 좋지 못하다가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영역이기는 해요. 3월 달에서 4월 달 구간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에너지 시설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 에너지 쪽도 메인 테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단기적으로 좀 이제 3,500원에서 600원 정도 구간 좀 올라오면 비중이라도 축소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비중을 30%, 50%뭐 이렇게 실어가시는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싣는 거는 좋지 못하다. 비중을 20% 정도 매수를 하시거나 뭐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떨어질 때 그거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비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메인 테마는 아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30에서 50% 종목의 비중을 좀 늘리고 담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어요. 잘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지금 비중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그럼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전해드려볼게요. 슈팅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오셔서요, 정말 퀴즈도 풀어보시고 정답 맞추시면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플러스 알파로 또 궁금한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자료집, 온라인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안내 또 방법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2216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쿠바노스님이 친절한 또 종목 진단에 카톡 분방 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늘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조임근님께서 또 이렇게 아멘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도 좋고요. 또 멋지게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아마 대표님 힘이 나실 겁니다. 아셨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백승환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투자 매매 스타일 좀 어떨까? 이분은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를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떨까요, 스타일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가격이요, 네. 근데 이제 바닥에서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공략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 많이 드려요. 종목들에 대해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 세력들이 있다, 뭐 메이저 수급이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가 보는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꺾일 때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굳이 바닥 자리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런 자리들에서 재료가 터지기 좋은 자리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스윙주 매매로 보통 보유 기간은 2주 내외로 4주 정도까지 이제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좀 매매, 메이저 종목의 스윙 매매를 좀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나도 이런 맥락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하신다면 아마 백승환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도 열어놓을게요. 백승환 대표 5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 전략 AS 기가버스부터, 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2,200원의 1%대 강세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전해 들어볼까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7만 원대부터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어서 네네네. 단기간에 굉장히 또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도 그러네요. 했었는데 굉장히 네.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통 신규 상단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가장 중요하고 공모가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디서 형성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한 시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는 22년도에 상장을 했다? 그랬으면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23년도에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저점 대비는 지금 55%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9만 원대에 있지만 저는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 가격도 또 노려보고 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95% 감소. 아무래도 좀 공포 심리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 이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뉴스예요. 우리가 시장이 바로 좋아질 거라는 것은 아닌 걸 다 알고 있잖아요.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가비스는 지금도 사실 매수는 가능한 자리라고 봅니다. 21선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단주에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보통 5일선, 11선, 21선까지 보면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11선 내외에 지금 걸려있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10만 원대가 목표 가격이 될 수 있겠고 돌파된다면 12만 원, 13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13만 원까지도 오브콜스 와이낫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한번 더 기대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진짜 최근에 14,000원대까지 500원대까지 또 올라갔었는데 지금 살짝 쿵 쭈루룩 한 3거래일 연속 좀 빠지기는 했거든요. 이게 뭐 하락의 징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좀 쉴 때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고 계신 건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지금 저는 사실 네.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사실 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사실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종목들이 워낙 괜찮은 종목들도 고가를 다시 썼던 굉장히 또 달려가야 하는 종목들도 좀 시장의 지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엑시콘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한다. 제가 6월 달에 11,000원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봤던 종목이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3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어요. 21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또 매매 전략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시콘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제가 반도체 종목들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 많이 밀었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미 수익 구간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수익을 많이 내고 나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공략해야 된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엑시콘도 21선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도 사실 매수를 드리고 싶지만 또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그것까지도 인지하고 보신다면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셔갖고 더 큰 수익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시장 여파를 좀 받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네요. 그럼 이어서 유니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4% 정도까지 좀 빠졌는데 이게 그동안 주주주주 밀리다가 이제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네. 히토류가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쪽으로 엮이면서 테슬라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4월달에, 5월달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옐런 장관이 방중 중이잖아요. 지금 중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협상 무드가 좀 나올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6,000원대부터 이제 7,000원대 후반대까지 20%에서 30% 정도 3, 4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다. 지금도 매수를 한다면 짧은 손절을 잡고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유니온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이미 4,0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3배 가까운 주가에 대한 시세를 내고 나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자리로만 보는 것이 맞고, 장기 보유를 해서 큰 수익을 본다? 이건 욕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유니온은 이제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로까지 엮였었던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옐런이 방중을 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냉기류가 다시 돌게 되면 히토류 쪽이 계속해서 또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중국이 수출에 대한 부분 규제를 할 때 히토류 쪽을 많이 규제를 하면서 또 미국의 협상 카드를 내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으니 이 점까지는 좀 참고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또 AS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이어지는 또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하나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자동차 부품단, 이제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힌트였어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힌트도 좀 들어가야 될게요. 아직도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이제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 문짝이요? 네, 문짝. 그러니까 자동차 문짝을 말씀하신 거죠? 네, 차에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같은 이제 큰 차들 있잖아요. 프리미엄 네네. 세단들, 그런 네. 차들의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짝에 대한 부분, 이 차에 수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 부품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름을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네, 케이블 컨트롤도 있고, 네. 뭐 휀다도 있고, 네. 뭐 엔진 이런 거는 진짜 엔진도 부품이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볼트, 너트 하나하나가 다 이제 협력업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제 나아가는 모습들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 1위, 2위를 이제 차지할 수 있다. 기존에 원래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그 영업이익에 대한 1위 부분을 내려놓고 지금 자동차 업계가 꿰차고 있는 모습이다. 그 부분을 한번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 이 개념까지 한번 이해하고 보신다면 이 종목을 아마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정말 강력합니다. 뭐 자동차 부품 안에서 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니까요. 제네시스 리비안 문짝 과연 관련주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샵 3772로 백승호 대표 혹은 노란톡방으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을 막 써주시는 분들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히든 공략주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자, 히든 공략주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단, 두 번째는 리비아 제네시스의 문짝, 문을 만드는 회사이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마지막 힌트. 너무 힘드시죠? 힌트를 주는 것도. 영어로도 쓸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영어로도? 네. 그 기업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글자는 이제 한글로 6글자짜리 기업인데, 네. 영어로 이제 딱 3글자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네, 뭐 모르겠다. 이를테면 네. SG라고 하면 SG. SG로 할 때 영어로 SG 딱 2글자인 거고, 네. 한글로 이럴 때는 SG, SG 세 3글자잖아요. 글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6글자다. 그리고 신고가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오. 차트를 살짝만 네, 보면서 살짝 말씀을 보여주세요. 드리면, 이 종목 역시도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는 기업이다. 어제까지도 신고가를 다시 썼었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답변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니까 종목명 나와 있죠? 바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에 어떤 분들이 맞췄는지 볼게요. PHA라고 꼼지님, 그리고 쿠바노스님은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주식님, 신나님 같은 문자 똑같이 PHA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또 다른 분들의 얘기가 있을까 봤는데 아니에요. 다 PHA를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전문가님, 여기서 정답이 다 모두 PH를 외쳤는데 정답이 맞나요? 네, 정답은 PH가 맞고요. 와, 이 다 종목 같은 아셨네요. 경우에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또 좋은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어떤 종목들을 추천드려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네네.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저는 일부러 걸러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또 물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네네. 좀 믿고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려도 손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실적이 좋고 너무 과열된 구간이 아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PHA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현대차, 기아 1차 벤더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차를 많이 팔면은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이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차 트렁크 포함 도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생산하고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컨트롤 이런 부분들도 좀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 세단들 이런 차들의 이제 문짝을 만든다 개념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레치를 공급했다고 해요. 제네시스나 리비안 전기차에 도어 레치를 공급을 해서 앞으로 이런 프리미엄 세단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또 이제 보급형으로 만드는 건 더 오히려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보시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원가율에 대한 개선 부분도 있다. 주가가 실적이 매출액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쵸. 최근에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원가율을 개선하면서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을 보면 그래서 주봉에 대한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고가는 26,000원대까지 13년도 10년 전의 가격이에요. 10년 전의 가격 이후에는 지금 근 12년 새 11년, 12년 새 거의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000원대 이 구간도 메리트가 많이 있다. 원가율 개선이 되면서 18개월 내 신고가를 갱신했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당장 내일 시가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손절가나 자세한 대응 전략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 줄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PHA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노란톡방에 아싸 맞췄다 이러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추신 분들 저희 추첨 중에 10분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보이죠? 나이스 이렇게 해주신 주식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기분 좋은 또 추첨의 이벤트 시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백승아 대표 이렇게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2216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밤 9시에 백승아 대표님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주제는 그거였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현명하게 전략 잡으면 좋다. 맞죠?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좋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활기찬 목소리로 좋은 지금도 종목들만 활기차시긴 해요. 좋은 종목들만 네. 이야기를 하고 올라갈 겁니다. 믿고 네.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들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고금리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 시장을 거스리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좀 지키는 매매도 중요하다. 위축되는 증시 속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침묵을 지키면서 시장을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또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호텔 검색창에 슈팅스탁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밤 9시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라인업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출연자가 나올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라인업입니다. 바로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미의 최강자 되겠네요.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이 월요일 날 나오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